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이 새로운 K드라마는 로튼토마토에서 완벽한 100% 점수를 받았습니다란 미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튼토마토는 전문가들이 영화 드라마를 평가하여 평가지수를 주는 공신력 있는 평가 사이트로 통합니다. 그래서 연예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로튼토마토에서 한국의 작품이 100% 점수를 받았다니 흥미롭습니다. 2021년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중 꽤 선전한 작품을 꼽는다면 오징어 게임과 지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로튼토마토 지수를 보니 94% 점수를 받았고 지옥의 평가 지수를 보니 97%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두 작품은 100%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럼 도대체 100% 점수를 받은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부터 이 소식을 전하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트리머는 새로운 한국어 TV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빈센조, 갯마을 차차차 및 마이네임과 같은 현재 넷플릭스 최고의 K드라마의 이해는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기 있는 콘텐츠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올해 넷플릭스에서 더 많은 화제의 타이틀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12월 말에 출시한 공상과학 시리즈 중 하나인 고요의 바다는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리머에 나온 지 2주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요의 바다는 로튼토마토에서 100%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매 간행물 버라이어티의 다음과 같은 리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리뷰는 드라마를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배우가 모든 걸 바쳐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줄기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산만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SF 장르 팬들은 이 시리즈의 여행에 만족할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가 지구가 사막화를 겪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달에 파견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버려진 연구시설에서 신비한 샘플을 확보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주생물학자 송지한 역을 맡은 배두나 달에 있는 발해연구기지에서 일어난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섭니다. 많은 넷플릭스 시청자는 킹덤 및 센스8과 같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그녀의 역할 덕분에 이미 그녀의 작품에 익숙할 것입니다. 또 다른 친숙한 얼굴 공유, 드라마 도깨비를 많은 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이 배우도 출연합니다. 여기서 그는 제한된 정보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팀장 한윤재를 연기한다고 넷플릭스가 설명했습니다. 윤재는 무엇보다 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또 다른 엄청난 인기를 얻은 시리즈인 연상호 감독의 첫 넷플릭스 프로젝트 지옥의 딜을 이었습니다. 배두나 공유 등의 배우들의 열연과 배우 정우성 PD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점은 물론 국내 SF 시리즈 최초로 제작되는 만큼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일간 차트에서 3위에 올랐지만 내러티브의 창의성과 특정 사회적 역동성에 대한 묘사로 많은 찬사를 받은 이전 시리즈와 달리 고요의 바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브스가 넷플릭스 최고의 한국 시리즈이자 최고의 SF 시리즈 중 하나라고 칭찬한 반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별 5개 중 2개를 주며 특정 한 장면에 대해 최악의 시간 중 하나라고 혹평했습니다. 올해의 드라마라 평한 버라이어티는 출연진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지만 8부작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눈이 부신 듯 8부작이 팽팽하고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성립을 서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머뭇거릴 뿐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과학기술 및 문화에 대한 온라인 미국 잡지인 인벌스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공상과학 작품에서 요소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 모든 부분의 합보다 훨씬 적은 것을 보여주는 무용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또한 과학적 사실의 세부사항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성 제작자는 지난주 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스페이스 오페라와 우주탐사 중간 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내러티브 뒤에 과학적 요소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리즈가 관객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을 푸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제거해야 했습니다라고 정우성 제작자는 말했습니다. 이용철 영화평론가는 심판은 언제 어디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러티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파가 잘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승리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눈물을 짜는 그런 감동적인 내러티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매력이 없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신파 요소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승리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영화평론가 김영석 평론가는 고유의 바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로 하드코어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김영석 평론가는 고유의 바다는 스페이스 오페라로 분류될 수 없다. 이것은 하드코어 SF고 이런 종류의 장르에는 모든 과학적 설정이 이해되고 이야기가 올바르게 통합되는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는 보는 관객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인터스텔라가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가족애 등 신파적 요소를 담았지만 제작진이 블랙홀, 시간여행 등 사실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고유의 바다가 우주여행과 관련된 과학적 이론과 내용을 검증하려 했다면 그 시도만으로도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평론가이기도 한 강유정 교수는 아직 국내 콘텐츠 산업에 취약한 장르라고 평가합니다. 강 교수는 한국의 스토리텔러와 다른 점은 이야기가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도로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여야 하고 그런 설정을 바탕으로 창작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때 이야기가 힘을 얻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은 모두 픽션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역동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SF는 상상만으로도 시작되며 제작자는 그 위에 스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더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약한 두 가지 장르는 SF와 판타지입니다. 두 장르가 약한 이유는 리얼리즘을 기반하지 않았을 때 현지 관객들이 서사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 교수는 봅니다. 그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우리는 순수과학에서 경험과학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가 번창하고 있지만 순수과학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만 해도 과학자는 세상의 미래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SF 장르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이념적 성취와 과학적 순수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르 자체가 사람의 지평이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호는 한국 최초의 스페이스 오페라, 고유의 바다는 한국 최초의 SF 스릴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유의 바다는 처음처럼 호불호가 갈립니다. 결국 명작과 망작 사이의 고유의 바다에서 떠돌고 있는 영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